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의 명관 유명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몇 가지를 좀 제공을 드렸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안에 열어보시면은 유명관 현장 강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을 좀 참고하셔서 지금 설명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시면은 저랑 좀 소통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라고 좀 찍어서 보실 수 있게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 안에서 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배강고 좀 핫한 학교죠. 요즘 들어서 예전엔 그렇지 않았지만 학교를 좀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강고에 지원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 배강고를 제가 선택해서 이번에 이제 수업을 좀 진행하게 됐는데요. 좀 전략적으로 좀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목동 지역을 포함해서 지금 강사 생활을 한 15년 정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보셨을 때 가장 프로필과 유사한 강사라고 좀 유명하긴 한데, 프로필 사진과 가장 유사한 강사라고 유명하긴 한데, 올해 지금 이제 40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많이 안 늙었죠? 네. 그래서 꽤나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고, 주요 학군지에서 많이 수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국어의 명관 유명관 강사고요. 저는 이제 목동에서는 이제 시대인재에서 좀 수업을 좀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PG는 제가 굉장히 좀 오랫동안 연이 있어서 재수반도 같이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우관도 그렇고 뭐 오목관도 그렇고 다른 관들에서 이제 수업을 하다가 사실 이제 저희 재수반에서 아이들을 또 만나게 되면 슬플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좀 입시가 좀 중요해지긴 했는데 5등급제로 바뀌니 입시에서 한 번에 좀 끝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3학년 수업을 좀 주력으로 했었던 거는 16년, 17년, 18년도 이때 3학년 수업을 주력으로 했었고요. 지금은 좀 회사가 좀 없어졌지만 스카이에듀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사실 이제 1학년, 2학년을 중점으로 좀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중등과 고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국어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보셨을 텐데요. 사실 중학교 때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학생들 좀 와 있는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자녀분들이 학교 성적이 다 차이가 좀 있긴 하겠지만 보통 90점 이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90점 이상이 대부분 나오기도 합니다. 자, 90점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요. 거의 암기 위주이기 때문이에요. 자, 교과서에서 출제하는 범위 그리고 이제 시험 대비 문제로 해서 뭐 체크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자, 그런 문항들을 어느 정도 풀고 나면은 아이들이 대부분 90점 이상 점수가 나옵니다. 자,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그럼 지금 이 상태로 시험을 본다. 자, 단언컨대 70점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자, 배강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고사를 좀 분석해서 중간고사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사실 중간고사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말고사부터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이제 등급을 갖다 맞추는 데 있어서 중간고사 때 처음 아이들 봤을 때 처음에 모의고사를 한번 보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왔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중간고사를 출제를 하고요. 중간고사에서 난이도 조절을 적절하게 하지 못했을 때는 그때 기말고사 때 확 올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안국에 있는 중앙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교사 생활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교사 생활을 진행하면서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출제하는 메커니즘과 관련된 것 그리고 아이들의 등급을 산출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을 갖다가 교사 생활 속에서 제가 익혔기 때문에 감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리면요. 자, 교과서와 EBS 모의고사가 전부 다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EBS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1학년 아이들이 보는 교재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올림푸스 교재 있습니다. 자, 올림푸스 교재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고 3학년 수특 지금 나왔죠. 3학년 수특이 나왔습니다. 3학년 수특에서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과서는 9종의 교과서 중에서 딱 한 종만 봐요. 딱 한 종만 보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교과서에서 똑같은 성취 기준으로 나온 작품들이 있겠죠. 그 작품들과 만약에 수특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수특까지 활용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또 올라가겠죠. 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모의고사를 본다 그랬어요. 자, 3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자, 아이들의 뭐 그냥 성적 평가를 위해서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걸 갖다가 독서 파트나 다른 파트에서 변형 문제를 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셨을 때 일단은 교과서에다가 EBS. 근데 교과서는 그냥 우리 교과서만이 아니고 자, 거기다 다른 교과서가 좀 추가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부교재, 외부 지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부 교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난이도를 상당히 많이 조절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문법 같은 경우가 사실 좀 당락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자, 1학기 때 들어갔을 때 의문의 변동 파트, 그리고 한글 맞춤법, 그리고 문법 요소 파트를 갖다 배웠는데 자, 실제로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면 의문 변동만 아이들이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의문 변동을 공부하기 전에 방학 동안에 학원을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자, 기본적으로 단어와 관련된 것부터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품사가 어떤 건지, 문장 성분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태소 분석까지 완벽하게 들어간 상태에서 문장 파트도 어느 정도 배우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의문 변동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파악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학원에서 의문 변동부터 수업을 시작했다. 자, 죄송하지만 학원을 좀 잘못 보내신 겁니다. 그냥 당장에 있는 중간고사에만 포커스를 좀 맞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의문 변동 안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숨어 있어요. 자, 의문 변동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질 형태소와 결합한다. 형식 형태소와 결합한다. 어간모와 결합한다. 어미모와 결합한다. 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고 그냥 의문만 배우고 갔을 때 그냥 중학교 때처럼 외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학교에서 역시 성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판단하겠죠. 아이들이 어느 정도 문법 체계를 알고 있는지를 갖다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의문만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형태소 관련된 부분, 단어 관련된 부분도 같이 조금씩 넣어서 출제를 합니다. 뭐를 활용할까요? 보기 활용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배강고 문법 형태는요, 지금 이제 사실 이제 통합으로 바뀌겠지만, 자, 올해까지 이제 언어와 매체를 보죠. 자, 언어와 매체에 나오는 수준 정도까지로 올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 어머니들 생각하셨을 때, 고등 문법이 어려울까 아니면 수능 문법이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이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하냐면요, 자, 어차피 저희가 전공 서적 안에서 5권의 책을 갖다가 그냥 학교 문법 이렇게 얇은 책 하나로 갖다 만들어냅니다. 그럼 전공 서적 5권의 책은 한 권짜리가 이만큼 두껍겠죠. 뭐 의미론, 의문론, 통사론, 문장론, 형태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두꺼운 교재들이 있습니다. 자, 그 교재들을 얇게 줄였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난이도를 조절하려면 뭘 넣으면 될까요? 공무원 시험 문법과 관련된 거를 조금씩 넣으면 됩니다. 공무원 시험이 좀 더 어렵겠죠. 그래서 난이도를 그런 수준까지 조금 조절을 해요. 자,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아이들이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서답형으로 갖다가 문법을 갖다 제시를 하고 의문 변동이 어떤 순서로 일어났냐, 그리고 이 의문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어떤 개념들과 관련된 거를 서술하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시간 부족과 함께 난이도가 상당히 높게 체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굉장히 어렵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독서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제 독서가 배강고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좀 많이 안 되고 있긴 하지만요, 자, 독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독서는 이제 2학년 때 가서 시험에서 좀 많이 출제가 좀 될 거고요. 3학년 가서 아마 모의고사를 보거나 아니면 1학년 때부터 모의고사를 봤을 때 1학년 때 모의고사를 한 4번 정도 시행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다 치러진다고 하면. 자, 이렇게 모의고사가 치러졌을 때 독서에서 아마 성적을 가장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독서에 대한 대비는 사실 시험과 관련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요. 문학과 관련된 부분들. 자, 아까 말씀드렸었죠. 교과서에 나왔던 뭐 윤동주를 배웠다 그러면 지금 배운 작품 한 작품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과 연결할 수 있는 작품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주제와 유사한 거. 표현상의 특징. 만약에 여기서 대유법이 쓰였다. 그러면 이 대유법이 쓰인 다른 작품을 1번부터 5번 선지 안에 두고 물어보는 거. 만약에 역설이 쓰였다. 반어가 쓰였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능력을 아이들에게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은 실제로 뭐가 필요할까요? 정확하게 읽고 독해내는 능력이 가장 필요하겠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문해력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각적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복합 지문의 형태로 갖다가 내신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뭐 오답과 관련된 부분, 풀이 시간과 관련된 부분도 밑에 좀 넣어봤는데요. 자, 일단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좀 제일 답답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문제를 풀죠. 문제를 풉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은 시간 내에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자, 시간이 많을 때에도 그러니까 시험 때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시간에 쫓기듯이 그리고 사실 수업 전에 거의 숙제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뭐 찍어서 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따 관리 시스템 안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채점하고 그 안에서 그냥 답만 맞추고 그리고 답을 보고 아, 이게 내가 틀렸구나. 아, 여기서 내가 좀 달랐네.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절대로 늘지 않겠죠.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답 정리와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백안고등학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고등국어 말씀을 드렸고요. 백안고등학교는 어떠한 형태로 문제를 좀 내고 있고 어떠한 출제 경향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과서는요, 동아출판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교과서는 유명무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과서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교과서 이외의 부분들을 좀 많이 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 교과서는 그냥 사용하는 정도다라고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체 프린트와 부교재 사용이 굉장히 많은 학교예요. 자, 그래서 한 작가의 작품을 배우고 나서 이 작가의 다른 작품 6개를 갖다가 출제를 해서 자, 어떤 시집 형태로 묶어서 주는 학교의 스타일입니다. 자, 그래서 백안고등학교는 좀 심화학습이 필요한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문항수는요, 객관식 20문항, 그리고 서답형 4문항입니다. 서답형이 자, 각각 5점씩 20점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 수행평가 좀 중요하겠죠. 자, 수행평가가 40%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취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 교육 기준에 맞춰서 아이들한테 비평문 쓰기, 작품을 갖다가 비판적으로 감상하기, 자, 이런 어떤 독서 토론 활동과 관련된 것들을 자, 지금 얘기했던 수행평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요즘 GPT나 제미나이나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GPT나 제미나이나 굉장히 좋지만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은 답을 써낸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판단할 때 자, 아이들이 같은 답을 갖다 돌려서 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수행평가도 사실은 같이 진행하는 담당 강사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모든 수행평가를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학습 전략에 대해서 그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문법, 문학, 외부 지문 이렇게 좀 세 가지로 좀 잡아볼 거고요. 자, 문법은 아까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자, 문법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자, 형태소, 품사, 그리고 또 문장 성분 단원에 대한 정리가 통합적인 문법이 좀 필요하다. 현대 문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의문 변동 문제가 단순 암기가 아닌 변동의 흐름 그리고 복합적인 의문 현상을 한꺼번에 분석하게 수능 언어와 매체 수준의 난이도를 보여준다라고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자,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익혀야 되는 것들이 내용 일치, 표현상의 특징, 주제를 적용하는 거, 보기 문제. 자, 근데 여기서 좀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보기 문제가 너무 많아요. 보기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자, 백안고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보기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보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고전 수필과 현대 소설 그리고 현대시 두 작품을 묶어서 자, 장르 복합, 다시 얘기하면 갈래 복합적인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 아이들이 읽기에도 어려웠을 거고요. 자, 그리고 배웠던 작품만 나왔냐? 아니죠. 자, 외부 작품도 같이 출제를 좀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내에 아이들이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외부 지문, 자, 외부 토론 지문이 좀 사용됐습니다. 자, 그래서 화작에서 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토론 지문을 갖다 사용했고요. 교과서 이외의 지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좀 낯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자, 외부 문학의 외부 문학을 연계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 나왔는데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던 또 다른 외부 문학을 연계했다. 그래서 아이들 체감에는 우리 학교는 안 배운 것도 낸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대표 유형들을 갖다가 조금 제가 다 짜깁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기 문항들 많다라고 했죠. 자, 지금 보시면 보기를 참고하여, 보기를 읽고, 보기를 바탕으로. 자, 지금 봤을 때 보기를 바탕으로. 자, 지금 보기를 통해서 외부 지문, 비평적인 관점, 문법 원리. 자, 굉장히
보기를 많이 활용하는 형태다라고 보실 수 있으면 되고요. 자, 지금은 3번, 9번에서 10번 그리고 11번부터 14번 문항을 갖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위의 것들도 좀 같이 안에 넣어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서답형입니다. 자, 20점 배점에 해당합니다. 자, 물론 자, 객관식 같은 경우에도 뭐 3.7점 이상으로 배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서답형이라고 뭐 크게 다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머님들 고등국어 자체는 1점으로 등급이 갈립니다. 1, 2점으로 등급이 갈려요. 자, 동점자가 나와버리면 바로 등급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5등급제에서 어머님들 생각하셨을 때 등급의 폭이 좀 넓어졌다라고 생각하시고 1등급이 예전에는 뭐 4%대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10% 안에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학교 애들이 몇 명이니까 20 몇 명 안에는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정말 1, 2점 안에 갈립니다. 그래서 이 서답형에서 다 뭐가 있죠? 부분적인 감점들이 들어가겠죠. 정말 정확하게 아이들이 적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시험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네, 일단 수업 시스템 뒤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 수업과 관리와 자료 요 세 가지 어떤 교점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뭐 15년 이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겠지만 수업은 못한다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관리 측면에서는 이따 말씀드리는 저의 시스템을 들으시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자, 관리 자체는 사실 굉장히 좀 빡세게 하고 있고요. 자, 자료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저는 매년 교재를 좀 쓰고 있습니다. 대성 학력개발원 그리고 이투스 연간 검토단 그리고 꿈틀 그래서 제가 새 출판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출제도 하고 있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맞춤 교재들 그리고 학교별 어떤 출제 그리고 제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 있었을 때 자, 제가 막내였겠죠. 막내에게 시키는 문제 출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 문제와 관련된 것들, 자료와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자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요. 일단 성적 상승 커리큘럼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좀 너무 거창하게 좀 적어놨습니다. 자, 일단은요. 일단 변화의 첫걸음과 예열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처음에 자, 지문을 먼저 파악하고 스스로 이 지문이 어떤 건지를 좀 익히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저희가 내신 대비를 갖다가 중학교 때랑 다릅니다. 저희는 거의 7주 가까이 내신 대비를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돌리고 나서 수업 진행을 다시 한번 또 같은 부분을 좀 심화해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익히고 그리고 해당 학교, 인근 주변 학교의 기출로 구성된 기본 과제들을 아이들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은 파트에서 이 학교는 이렇게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구나. 이런 감들이 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루틴 형성 구간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자, 제가 사실 국어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단언컨대 루틴입니다. 자, 아이들이 계속해서 국어를 읽고 국어를 갖다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매일 시간을 써줘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적어놨던 이 커리큘럼 이런 것들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뭐 실전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뭐 학교 동영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이런 것들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지만 자, 실제로 저희 이런 교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 사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자, 총정리 교재 안에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적중률을 좀 주고 있다. 자, 이 부분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자, 그리고 클리닉 빈칸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핵심을 좀 강조하고 있다. 자, 그리고요. 자, 동영 모의고사. 이 부분이 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학교 시험지와 거의 동일한 형태로 출제해서 아이들이 자, 2회 모의고사를 직전 대비 때 풀고 갈 수 있게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관리입니다. 자, 아이들과 지금 얼마나 소통을 하고 계실까요? 라는 부분을 어머님들께 감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아직은 중학생까지는 안 갔고요.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어린데도 소통이 좀 많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 아이들과 소통했던 시기들 그리고 저한테 정말 고마웠던 시기들은 어머니 기억이 나실까요? 키즈노트 기억나십니까? 키즈노트? 어릴 때 막 유치원 같은 데 보내보면 키즈노트가 있죠. 거기에서 아이의 배변 상태까지도 체크를 해줍니다. 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지금이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소통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는 자, 보통 아이들에게 물어보죠. 교재를 펼쳐보고 물어봅니다. 야,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도 필기를 왜 하나도 안 해?
엄마 알아서 해. 너 숙제 다 했어? 물어보면 알아서 한다고. 자, 거의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너 학원 다니고 있는 거 맞지? 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거의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럼 중간 다리를 누가 해줘야 되냐? 자, 강사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는 시스템 자체가 마라톤 국어 시스템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자, 모든 시즌을 갖다가 1일 1지문 1코칭입니다. 1일 1지문 1코칭. 자, 그래서 어플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요. 아이들과 매일매일 관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 끝나고 나서 저희에게 과제를 제출하는 시간은 전날 12시에 열어서 다음날 밤 12시까지 제출하는 시간을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어둡니다. 그리고 그 과제와 관련된 영상 제가 매일 찍습니다. 저도 힘들겠죠. 매일 찍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냐? 1일 1지문 1코칭 아이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있어요. 자, 아이들이 저에게 남겨주는 코멘트입니다. 자, 저에게 과제 제출했고 너무 도움이 됐고 이런 얘기들. 자, 실제로 현장 강의로 올려놓은 강의 그리고 제가 1일 1지문 1코칭에서 자, 제 얼굴이 뜨고요. 이거 지문 보이시죠? 여기 뒤에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이 지문들 아이들 과제와 관련된 지문들을 갖다가 제가 직접 코칭을 합니다. 자,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학원 끝나고 집에 와서 자, 밥 먹고 아니면 씻고 자, 아이들이 보통 그래도 1시 전에는 자야겠죠. 자, 그래서 저희 강의 시간이랑 포함해서 아이들 문제풀이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40분 안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강의는 15분 내로 찍어놨어요. 자, 그래서 아이들을 매일 본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월간 레포트, 주간 레포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파트가 좀 취약하냐? 자, 비문학을 풀었을 때, 자, 인문예술 지문은 어땠냐? 현대산문은 어땠냐? 또는 현대시간은 어땠냐? 각각 구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아이가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처음에 나왔던 게 마라톤에서 점점 갈수록 이렇게 뛰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처음 시작은 아이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으로 캐릭터가 잡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완주증이 나와요.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사실 이거는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자, 실제로 금액을 받고 10만 원 가량의 금액을 받고 실제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실제로 판매하는 상품인데 저희 내신 대비 때 이 상품을 이 커리큘럼을 갖다 같이 적용을 해서 아이들을 관리한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죠. 과제를 갖다가 너무 급하게 하지 않을까? 과제를 몰아하지 않을까? 과제가 많다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자, 뭐 주간 해가지고 주간지를 나눠준다고 하는데 자, 거기서 봤더니 5일 동안 문제를 살펴봤더니 다 해봤자 한 50문제에서 100문제 사이던데 이거를 못한다고?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거를 자, 어머니들 전날 과제를 하면 뭐 어떨까요? 전날 과제를 하면 제 생각은 굉장히 모범생입니다. 전날 과제를 하는 건 모범생이에요. 자, 수업 직전까지 아이들이 과제를 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이거를 과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 파악도 안 되는데 그냥 과제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어머님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딜레마가 생기냐면은 과제를 대충 해왔어. 뒤에 답만 보고 체크해왔어. 근데 쌤이 야, 너무 잘했다. 야, 고생했다.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자, 국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쌤은 내가 과제를 대충 제출해도 내가 열심히 하는 줄 아는구나. 자, 그런데 어머니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매일매일 50문항 또는 100문항이었던 거를 20문항으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한테 제출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걸 갖다가 자, 이렇게 리포트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매일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겠고 어머님들도 한 달이 지났을 때 또는 주간 리포트를 원하시면 일주일이 지났을 때 자, 이런 상태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지금 나오고 있는 가장 완벽한 어떤 관리 시스템이 아닐까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뭔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구간 0콤보입니다. 콤보가 없어요. 자, 달리기 시작하면은 지금 아이가 몇 구간에 있는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요. 저는 아이들에게 사실 싫은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계속 어떤 파이팅만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가끔 릴스 같은 거를 찍을 때도 자, 릴스나 뭐 아이들에게 보여줄 만한 어떤 스토리나 올리는 것도 매일매일 뜁니다. 제 마라톤 국어죠. 매일매일 뜁니다. 저는 한 달 동안 하루도 안 쉬고 5km를 뛴 적도 있어요. 아이들 시험을 앞두고 너네를 응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자, 그렇게 됐을 때 아이들이 제 진심을 느끼고 아이들이 정말로 쌤과 함께 하고 싶다. 성적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일주일에 5일. 자,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5일을 공부한다.
그것도 매일 아이가 문제 푸는데 한 25분 정도, 쌤 강의 듣는데 15분 정도, 40분 정도를 갖다 매일매일 투자한다? 저는 성적이 안 나올 수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과제 제출률, 강의 시청률, 정시 제출률, 영역별 정답률 이런 것들을 어머니들이 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받아보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성적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배강고 국어 내신 3월 7일에 개강합니다. 자, 토요일 늦은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으로 진행되고요. 자, 마라톤 국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날에 12시에 올린 것을 아이가 다음날 12시에 올려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클리닉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클리닉은 좀 필요하면 일찍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수업 전에 1시간을 붙여서 이제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4월 달쯤에 아니면 3월 말쯤에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진도를 나간 부분이 많지 않겠죠. 학교에 아이들이 적응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클리닉이란 명목으로 아이들을 불러서 클리닉이란 명목으로 아이들한테 좀 뭔가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상태를 고려해서 저희가 시기를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어의 명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